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1년 12월 1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건 제가 중학교 때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되게 많이 보편화가 되었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그런 게 결코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저의 초등학교 졸업앨범만 보더라도 졸업한 학우들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앨범 가장 뒷장에 빼곡하게 나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아무튼 중학교 1학년 때의 저는 신분만 중학생이지 아직 초딩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장난꾸러기였습니다. 누굴 괴롭히는 그런 불량아는 아니었지만 장난 좋아하고 꾀부리기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죠. 그러다 학년 말의 어느 하루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 자기가 나온 초등학교의 졸업앨범을 가져와서 다 같이 바꿔가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예쁘다, 이게 나다, 쟤는 어떻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구경을 하다가 맨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친구 3명이서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바로 졸업앨범에 있는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거는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방과 후 학교 앞 신호등 옆에 있던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졸업앨범 맨 뒷장을 펴서 수신자부담 번호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면 네, 지수네 집이죠? 지수가 담배를 피더라고요. 막 이런 말도 하고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받으면 엄마, 나 경찰서야. 막 이런 철없는 장난을 했죠. 그렇게 죄책감 하나 못 느끼고 장난 전화를 하던 중에 저랑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 한 놈이 야, 우리 경환에 전화해보자 이러는 겁니다. 그때 대범하게 장난 전화를 하던 제 가슴이 좀 빠르게 두근대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경환은 초등학교 때 저희와 같은 반이었던 여자인데 다른 중학교로 진학하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다고 저희 학교에도 한번 소문이 들려왔거든요. 원인은 카더라만 잔뜩 있었지만 팩트는 경아란 친구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 근처에 살던 아이들 중에는 핏자국을 봤다, 또 쿵 소리가 났던 그 현장에 있었다 하는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경안으로 덜컥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보세요? 저 경아 친구인데요. 경아 좀 바꿔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윽고 그 수화기를 붙은 녀석이 얘들아 막 이러면서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리다가 그냥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아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경아?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는 한참 동안 수화기 너머로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저희끼리는 싱겁다고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하며 각자 집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자다가 꿈을 하나 꿨는데요. 그 꿈의 내용이 방과 후에 친구들과 장난 전화를 하던 꿈이었어요. 그리고 눈에 펼쳐진 장면은 친구가
경한의 집에 전화를 하던 바로 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수화기 너머의 소리가 저희 모두에게 들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친구는 경화 좀 바꿔달라고 말한 뒤에 그 수화기 건너편으로 어머니께서 잠깐 기다려보라고 했고, 그렇게 한 4초 정도의 정적 후 수화기 건너편으로 소름 돋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밤 내가 찾아갈게.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방문이 열리더니 엄마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 왔다고 한번 받아보라고요. 근데 그때 시간이 이미 12시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잠결이었기 때문에 아니 이 시간에 누군데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너한테 꼭 직접 할 말이 있대. 경화인가 경화인가 일단 한번 받아봐 이러시는데 진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까지 장난 전화를 하나 싶어가지고 일단 한번 수화기를 들어봤는데 건너편에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처음 전화를 걸었던 그 여자애가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깜짝 놀랄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저랑 같이 전날 장난 전화를 했던 모든 친구들이 한밤중에 같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저희끼리는 야, 이거 진짜 죽은 경아한테 전화 온 거 아니야? 하면서 너무 소름이 돋아서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날 직접 전화를 걸었던 제 친구에게 발생했습니다. 그날 뒤로도 한 3, 4일간 매일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 자기가 경화라면서 전화가 걸려왔고, 하루는 친구의 부모님도 너무 화가 나셔서 아니 이 밤중에 이렇게 전화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화를 내셨대요. 그리곤 더 이상 전화가 오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매일 밤마다 친구의 가위 눌림이 시작되었대요. 그렇게 자다가 가위에 눌리면 머리가 으깨진 경아가 피를 질질 흘리면서 침대 머리맡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서워진 친구는 우리가 뭔가 실수한 것 같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좋겠냐고 저희에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털어놓았고, 어린 저희가 뭐 무당한테 찾아가라, 목사님한테 찾아가라 뭐 이런 해결책을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구는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저희에게 와서 어제 경한의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께 사과드렸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은 가위 눌림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건은 천천히 잊혀져 갔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저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그 해에 저는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저랑 2학년 때 같은 반이던 여자애 하나가 초등학교 때 동창인 여자애였거든요. 그러다 한 번은 책상 자리를 바꾸면서 짝꿍이 돼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저희와 동창이라던 그 죽은 경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제가 작년에 겪었던 그 장난 전화 이야기를 한번 들려줬거든요. 하지만 이 여자애는 거짓말 치지 말라며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꺼내는 말이 경아가 죽고 나서 걔네 부모님도 죄책감에 동반 자살한 거 경아 단짝들은 다 안다고. 어떻게 부모님이 전화를 받냐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경아를 바꿔준다며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누구고, 제 친구는 또 누구한테 사과를 한 걸까요? 진짜 소름 돋는 거 있죠.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경아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은 건 사실이었고, 그 원인이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이었는데, 경아가 죽던 바로 그날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갈 정도로 되게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지속된 상처에 경아는 견딜 수 없어 홧김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부모님들도 딸이 죽고 나서야 뒤늦게 후회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장난전화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